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떡해요? 오늘 이 시간은 세부 제목은 비난과 비판의 극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떡해요? 비난과 비판의 극복.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저번엔 죄책감 때문에 힘들 때 어떡하냐 이거였고, 요즘 오늘 이 시간은 비난과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일단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상은 늘 씹고 씹히는 곳이다. 그러니 안 씹히는 것보다 씹혀도 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 외 60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잘 못 삽니다. 예. 비난과 비판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예. 그래서 그 비난과 비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비난과 비판이 두려워서 사실 아무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비난과 비판이 두려워서 누가 뭐라고 할까봐 아무 말 안 하고, 누가 뭐라고 할까봐 아무 짓 안 하고, 그래서 평생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짓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되죠. 그래서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엄청 후회하게 됩니다. 예. 진짜로 이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자, 실제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브로니 웨어라는 어떤 그 사람이 썼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간호사인데요. 죽어가는 사람을 이 사람이 간호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부침성이 좋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쭉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후회한 5가지를 쭉 적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한 5가지를 썼는데, 그럼 그 5가지 중에 어떤 게 있냐?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 말고 정말 내 마음, 정말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볼 걸. 결국 남들이 뭐라고 하고 기대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냥 내가 내 느낌대로 나한테 내가 솔직하게 느끼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 걸 하는 게 첫 번째 후회였습니다. 결국 뭐냐? 남들이 욕하고 뭐라고 할까봐 남들에게 맞춰 살아온 삶이 바로 후회하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게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느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볼 걸. 이것도 비난과 비판을 내 두려움과 관련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욕 들을까봐, 창피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중에 이 맨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결국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받는 게 두려워서 자기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살다가 결국 죽을 때가 되어서 후회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쓴 사람,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의 책에 잘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결국 비난과 비판의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을 때 후회하게 된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극복하는 것, 이건 참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아이디어 그리고 개성이 있어도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난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평생 별 볼 일 없이 삽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튀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비웃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별난 짓 한다고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불가능한 짓 한다고 하지 않을까? 자, 다들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아무 짓도 못하고 평생 별 볼 일 없이 살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공자님, 석가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들인데도 당대에는 다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도 공자도 석가도 모두 누군가에게는 씹혔습니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일부의 사람들은 반드시 씹고 뜯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안 씹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최고의 CEO로 꼽혔던 고 스티브 잡스는 25살에 애플 II 컴퓨터를 만들면서 대박을 냈지만 30살에는 자기가 만든 매킨토시 컴퓨터가 실패하면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죠. 그리고 한 15년 정도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에서 가장 쓰기 편하고 가장 좋은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성능은 좋았는데 너무 비싸서 팔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15년 동안 계속 실패하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끝났다는 비난과 조롱을 계속 들었죠. 미국 그 컴퓨터 업계에서. 그러다가 다시 아이팟과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대박을 내면서 다시 화려하게 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동안 잡스는 다른 사람이었느냐? 아니죠. 그냥 그는 세상이 비난하든 칭송하든 그냥 그였을 뿐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을 믿고 새로운 것을 꾸준히 시도한 끝에 결국 재기에 성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비난과 비판은 덧없는 것입니다. 바람이나 구름처럼 오늘은 이쪽으로 불었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불었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냥 덧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다고 했다가 내일은 못한다고 했다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단 잘 되면 칭찬하고 잘못되면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하니까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하니까 잘한 거다. 세상은 성공하기 전까지는 씹기 마련이다. 자, 성공하기 전까지는 계속 세상을 씹을 겁니다. 그래서 그 씹는 거, 비난과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난과 비판은 물이나 공기처럼 세상의 일부분이고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씹고 씹힙니다. 자, 그래서 물에 젖지 않는 기름종이처럼 세상의 비난과 비판에 젖어서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비난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 얘기하니까 관련되는 또 다른 얘기들이 생각이 막 나네요. 아까 이소룡의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이소룡이 비난과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멋진 말 한 게 생각난 게 있는데 원문을 한번 읽고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I'm not in this world to live up to your expectations, and you're not in this world
to live up to mine.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의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소룡 했던 말이 있습니다. Always be yourself. Express yourself. Have faith in yourself. Do not go out and look for a successful personality and duplicate it. 자, always be yourself. 늘 너 자신이 되고 너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성공적인 사람을 찾아서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너 자신이 되어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lways be yourself. Express yourself. Have faith in yourself. Do not go out and look for a successful personality and duplicate it. 늘 너 자신이 되고 너 자신을 표현하고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I'm not in this world to live up to your expectations and you're not in this world to live up to mine.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나의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 be yourself. Always be yourself. 항상 너 자신으로 살아가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극복하는 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또 아주 이제 모든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들은 모두 비난과 비판을 극복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비난과 비판에서 루즈벨트의 명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그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엄청난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뉴딜 정책부터 해가지고 금융개혁부터 반독점법 등 심지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갖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루즈벨트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한 바람에 대통령도 여러 번 했죠. 자, 그 루즈벨트,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루즈벨트의 명언입니다. 자, 번역한 걸 원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번역한 것만 이제 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들이 아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빠졌는지나 지적하고, 그리고 실천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나 쑥덕쑥덕거린다. 실제로 명예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실천한 사람들에게 모든 명예가 돌아간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다. 그는 늘 맹렬하게 고군분투한다. 실천하는 사람은 실수도 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못하기도 한다. 거듭거듭 실패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모든 노력에는 실패와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열정의 의미를 알고, 헌신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목적에 자신을 헌신할 줄 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잘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가장 큰 성취에 영광을 누리게 되고, 잘 못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위대하게 노력하면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자리는 겁먹어서 비판이나 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실패도 성공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 사람은 위치하게 된다. 이게 이제
루즈벨트의 이 명언인데요. 되게 아주 유명한 명언이라서 뭐 연설 같은데 강의 같은데 보면 이 루즈벨트 이 연설이 명언이 잘 등장하더라고요. 뭐 한마디 요약하면 이겁니다. 비평하는 것은 우아합니다.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비평, 비난, 비판하는 데는 아무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저 왜 저것밖에 못해? 뭐 겨우 그 정도야? 너 그거 왜 그 모양이냐? 이거 하는 데는 아무런 힘들 거 없습니다. 뭐 자기 힘도 안 됩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모든 성취와 명의와 명예는 실제로 그 바닥에 그 현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먼지 묻혀가면서 뒹구는 그 사람에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명예와 성취가 돌아갑니다. 예. 그 바깥에서 뭐 하는 거 구경이나 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하면은 손해 볼 것도 없고 뭐 본전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느라고 뭐 피땀 흘리고 고생하고 심지어 안 되더라도 결국 모든 명예는 모든 보람은 그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루즈벨트의 이제 명언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 때만이 루즈벨트 비난과 비판에 굴하지 않고 피땀 흘려가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다가 성공도 해보고 최악의 상황에서 성공 못 해보고 시도만 하고 가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소한 죽을 때 후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판과 비난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먼저 제 삶에서도 비난과 비판은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윤아 방송에서 EFT 강의하고 있지만 맨 처음 제가 EFT 시작할 때는 다들 제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 두드리는 게 왜 그렇게 효과가 좋냐? 그걸 어떻게 믿냐? 가 첫 번째. 그 다음에는 해보고 나니까 효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걸로 뭐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뭐 그거 해주고 네가 무슨 돈을 벌겠냐? 그리고 그걸 누가 하겠냐? 뭐 이런 온갖 얘기들. 그걸 누가 믿겠냐? 그걸 누가 하겠냐? 그게 어떻게 돈이 되겠냐?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래? 뭐 이런 온갖 얘기들 들었거든요. 그 비난, 비판, 지적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왜 사람들이 안 해?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가르쳐주면 다 할 거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제 윤화방송에서 제 EFT 강의도 다들 듣고 계시고 제 책도 엄청 팔렸고 자, 그렇게 그때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은 결국 그냥 그렇게 또 다른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겠죠. 뭐, 제2, 제3의 저 같은 사람 보면서 그게 뭐가 되겠냐, 그거 한다고 되겠냐, 뭐, 그게 언제 되겠냐, 그게 쉽게 되겠냐, 뭐 이러고 있겠죠.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은 평생 비난과 비판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을 동안에 저는 벌써 EFT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여기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방송과 책으로 강의로 뭐 상담으로 EFT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비난과 비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극복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난과 비판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 튀면은 누군가 잘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 나는 보통 사람밖에 안 되는데 너는 왜 잘났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 질투도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나와 다른 뭔가를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해버리면 나는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되기를 그닥 바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는. 그러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심리에서 또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사실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또 안 되기를 바라는 게 보통 사람의 어떤 마음이거든요. 그게 시기 질투고. 왜냐,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해버리면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속담에 나오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냥 왜냐, 나는 못 되고 있는데 사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죠. 또 그런 심리에서 또 이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극복하는 EFT를 한번 해보시죠. 자, 손을 좀 두드리면서 나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비난도 안 받지만 칭찬도 못 받는다. 비난과 비판을 안 받는 것은 좋지만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과연 삶인가?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생각과 행동을 사람들이 비판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나? 왜 내 인생을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게다가 뭔가 시도하다가 비판받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서 비판받을 거리도 없는 것보다 더 나을 게 뭔가? 숨만 쉬고 사는 게 삶인가? 어쨌든 무조건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두렵다. 그런데 공자도 예수도 석가도 다 씹혔다.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안 씹히고 사나. 세상이란 씹고 씹히는 곳이 아닌가.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연속 두드리기로 갑니다. 정수리.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신경 쓰인다. 눈썹. 두렵고 걱정된다. 눈가.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눈밑.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100% 실패한다. 코밑. 게다가 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턱.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한다. 쇄골. 해도 욕 듣고 안 해도 욕 듣는다. 옆구리. 그럴 바야 해보고 싶은 것들, 생각나는 것들. 시도라도 해보고 욕 듣자. 정수리. 안 해보고 욕 듣느니 해보고 욕 듣자. 눈썹. 자꾸 하다 보면 성공도 하게 되고. 눈가. 그러면 그전에는 욕하던 사람도 이제는 다시 본다. 눈밑. 그러니 사람들이 비웃을 땐 보란듯이 더 뻔뻔하게 해서 확 성공해버리자. 코밑. 사람들은 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한다. 그러니 그냥 해라. 턱. 들은 욕이 아까워서라도 보란듯이 성공하자. 쇄골. 비난과 비판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옆구리.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나를 믿는다. 이렇게 오늘은 비난과 비판을 극복하는 EFT를 했고요. 하여튼 비난과 비판을 극복할 때 진정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당당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